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시작하겠습니다. 정보 설비 기준에 기타 설비 기준에서 접지 설비, 군내 통신 설비, 선로 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 기출 유형은 다음 중 옥내에 설치하는 닥트의 요건을 옳지 않은 것은 닥트입니다. 옥내의 덕트라고도 하죠 우리가. 유지부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 거고요. 선로 받침대를 60cm 내지 15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닥트 내부엔 누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수지로 설치된 닥트는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를 설치한다. 이거 되게 애매한 문제죠. 공부를 안 하면 풀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접지 설비, 군내 통신 설비, 선로 설비 및 등에 대한 기술 기준 제28조의 군내 배관을 보면요. 옥내에 설치된 닥트에 대한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 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 유지 및 보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디딤대를 설치해야 한다. 덕트는 내부의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 60cm 내지 150cm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고 덕트 내부에서 유지부 작업 등 조명 등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해서 제26조 국선의 인입의 예외 조항을 보면 인입 선로의 길이가 246m 미만이고 그 짧을 때 인입 선로상에 붕괴가 되지 않는 경우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 매뉴얼, 핸드홀 또는 인입주에 대해서는 국선의 인입에 대한 예외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외사항도 갖고 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건물 내에서 관로 또는 이게 덕트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수직으로 해서 수평 부분이 있는 거고요. 수평 부분에서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하나 지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케이블이 가는 그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덕트라고도 하고 또는 이렇게 이런 식에서 사다리 옆으로 누워놓은 것처럼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군내 통신 선로 설비라면 국선 접속 설비를 제외한 군내 사후관의 군내 외관의 통신을 위하여 군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 전압 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조의 일을 수행하는 관로 통신 터널 배관 배선단 단자 등과 그 부대 설비를 말한다. 접지선은 접지상 15옴 이하인 경우 2.6mm 이상, 접지장이 100옴 이상인 경우는 1.6mm의 PVC로 한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15옴 이하는 1.6mm, 100옴 이하는 1.6mm 이상의 PVC로 한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선로 설비 및 통신 공동구에 대한 기술 기준을 보면 통신 관련 시설의 접지정은 15옴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100옴 이하를 한다 해서 여기 보면 100옴 이하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 선로 설비 중 선조 케이블에 의하여 일정 간격을 시설하는 접지, 국선 중 100에선 이하, 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군내, 보기가 필요 없는 군내 통신 단자함, 철탑이나 전조 등에 시설되는 이동통신 중계기, 기타 기타 설비 장치 특성에 따라 인명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접지장은 2.6에 10옴, 1.6mm는 100옴.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대해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접지체 상단의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의 동결심보다 깊도록 해야 한다. 가공 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 강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 저압인 경우 기본적으로 30cm, 강전류 케이블 30cm 이상, 기타 강전류 케이블 6cm 이상. 가공 통신선의 높이 노면으로부터 기본적으로 4.5m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보도상에서는 3m 정도와 이렇게 그 케이블이 가공인 경우에 떨어져 있어야지 사람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자동차라든지 그런 등에 대해서도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철도 또는 궤도면으로부터 철도는 위험하기 때문에 6.5m의 더 높은 그 규격을 줬습니다. 6.5m. 옥내 통신 선로 이격거리 옥내 통신선은 300V 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 300V 이하의 전선과는 6cm 이상으로 하고 도시 가스 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한다. 군내 통신 설치에 대한 군내 설비 기준 아까 했던 거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는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거, 지중으로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배관, 매놀 및 핸드홀 등을 어떤 표에 의해서 한다.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매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걸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인이선로 길이가 223m 짧은 경우 5회선 미만 국선,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 매놀 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 관리를 매설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군내 배관, 옥내에 설치하는 덕트의 요건, 충분한 공기를 갖추어야 되고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 주변에 선로의 포수 유지 보수를 용해야 되고 60cm에서 150cm의 간격에 설치하고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꼭 이렇지 않다.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하고 바닥 덕트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바닥에는 이제 그 물이라든지 그거에 침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전기가 합선되기 때문에 바닥은 제외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거 자주 나왔었는데요. 관로 등 매설 기준, 지면에서 관로상의 거리는 다음 각호에 준한다. 차도는 1.1m 정도 매설, 보도 및 자전거는 0.6m 이상, 철도, 고속철도는 더 깊이 해서 1.5m 이상 매설한다. 관로는 가스 등에 대한 매설과는 50cm 이상 떨어져서 매설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붕괴점, 방송통신 설비가 다른 사람이 방송통신 설비에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존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붕괴점을 설정한다. 각 설비 간의 붕괴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사업용 방송통신 설비 붕괴점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르고 사업용 방송 설비와 이용자 방송 설비의 붕괴점은 도로와 택지 등 공동 주책에 따라 각 단지와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국선과 구례선의 붕괴점은 사업용 방송통신 설비의 국선 설비와 이용자 방송통신 설비가 최초 접속하는 점, 사업용 방송 설비와 이 국선 설비와 이용자 이거를 이용하는 어떤 아파트 주민이 되겠죠. 최초의 분기점으로 한다. 군내 통신 선로 설비에 대한 각 항의 지정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군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군내 해선의 구성, 단말의 등에 대해서 증설. 기출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군내 통신 설비의 설치 철거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철거입니다. 군내 5회선 이상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 5개에서는 지하로 인입한다. 5회선 이상은 기본적으로 지하 인입. 사업자는 이용 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설치된 5개에서는 철거해야 하고 배관 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이 쉽게 이루어져야 되는 구조가 되고 인입 매뉴 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인입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이 지하고 아닐 때는 지상으로 한다. 우리가 해서 지상을 가공이라고 하는 거죠. 지상 가공, 지하를 지중이라고 하죠. 지중. 인입선로 246m 미만 5회선 미만 국선 인입하는 경우에는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 맨홀, 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 관리에 설치하는 경우 어떤 그 별표에 의해 준한다. 별표는 별도로 참조하시고요. 네, 계속해서 문제 퀵하게 보겠습니다. 군내 통신 선로 설비에 충분한 해선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와 관계없는 것은 옥 외로 인입하는 국선, 구 내로 인입하는 국선, 구내 외선, 단말 장치. 주로 이제 구 내외 관련된 거죠. 구 내외 관련돼서 관련 규정을 보면 군내 통신 설비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선을 확보해야 된다 해서 구내 인입 외선, 구내 구성, 단말 장치에서 요거는 구 내로 보시면은 구 내에 관한 통신 선로에 대한 그 회선 확보이기 때문에 옥외랑은 상관이 없겠죠. 3번 사업용 방송선 설비와 이용자 방송선 설비의 분계점을 설정하는데 국선과 군의 분계점을 어떻게 하는가? 좀 전에 했던 거죠. 방송선 설비에 대한 일반 조건에 대해서 분계점에 대한 정의가 있죠. 국선의 군의 선의 분계점은 사업용 방송 설비와 이용자용 통신 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방송 설비의 국선 설비와 이용자 방송 설비 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전기통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 사용하는 군내 통신 설비, 단말 장치 및 전송 설비 등을 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서 이거를 이용자 전기통신 설비라고 합니다. 이것도 방송통신기준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용자 방송통신 설비란 이용자가 관리 사용하는 군내 통신 선로 설비, 이동통신 선로 설비, 방송 공동 설비, 단말 장치 등에 대한 전송 설비 등을 말한다. 5번 매놀 또는 핸드홀의 설치 기준으로 맞지 않은 것은
매널 또는 핸들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의 작업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설치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차량 출입과 작업이 용이해야 되고, 거리가 350m, 거리는 246m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실수요장 통신 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이 갈로 및 접지 시설에 대한 설치에서 이 기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가공 강절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인 경우 가공 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 전선 간의 이격거리, 그래서 좀 전에 했죠. 저압은 30cm, 고압에서 강전류 30, 기타 전류 6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0cm가 되겠죠. 이 표를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7번 설치 장소와 여건에 따른 가공 통신선의 설치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내 통신 설비, 선로 설비 등에 대한 기술 기준에 대해서 설치 장소 여건에 따라서 도로상에서는 노면으로 4.5m, 보도상에는 3m, 철도에는 6.5m가 되겠습니다. 기본을 갖고 하시고요. 여기 보면 7000V 초과하는 전압의 가공 강선용 전주에 가설되는 경우에는 5m 이상으로 한다. 22,900V 수용하는 전압의 가공 강선류의 전류에 가설되는 경우에 5m. 여기 보면 7000V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죠. 도로상 4.5m, 철도 궤도를 주는 경우 6.5m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6.5m. 도로상의 교통에 지장이 줄 염려가 없고 시공상 불필요한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으면 3m를 한다. 이 내용이 그대로 숙지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번 관로가 보도 및 자전거에 배설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기준 보도 및 자전거 0.6m로 한다. 9번 일반적으로 도로상에 설치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얼마로 해야 되는가? 이것도 아까 했었죠.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노면 4.5m,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보도는 3m, 철도 6.5m. 이거 갖고 하시면은 쉽게 4.5m 잡을 수 있습니다. 접지체 상단으로부터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로 매상해야 되는가 보면은 이것도 기술 기준에 정의해 보면은 지표로부터 수직 75cm 이상 매설돼야 된다 해서 75cm 어느 정도 깊이로 해야 된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11번 옥내 통신선은 300V 초과 전선과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300V 초과 15cm 이상, 300V 이하는 6cm 이상으로 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cm가 됩니다. 12번 구내 통신 설비란 통신 가입자 설비와 건물 내 가입자 단말기관에 접속하여 통신 서비스가 가능케 하는 건물 내 정보통신 기반 설비를 말한다. 구내 통신 선로 기술 기준에 대한 국제 표준 기준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ISO IC 11801가 됐습니다. IS IOC 11801 구내 케이블 커넥터 등에 대해서 표준에 대해서 그 정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ISDN 통신, 다양한 데이터 통신, 컨트롤러 시스템 개발 등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 통신에 대한 그 기술 기준에 대한 거는 ISO IC 11801다.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혹시 모르니까 기출이니까 정리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